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중림 7년의 야누스, 왕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그 유명한 중림 7년은 우리가 잘 아는 해강, 완적, 산도, 완항, 유령, 그리고 상수와 왕융을 일컫는데요. 역사적으로 왕융과 산도는 벼슬자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인 삼공의 자리 사도에 올랐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중림칠연에서 빼야 된다는 학설이 강합니다. 하지만 산도와 왕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산도는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사도가 돼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심지어 황제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더욱더 많은 복록을 주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왕융은 그와 반대로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반드시 중림칠연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17년 전에 번역했던 이 중림칠연에 관한 책의 제목이 빼어난 속물들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출판사의 편집진이 제 책을 보고 나서 왕융의 별명이 빼어난 속물인데 걷다가 복수형으로 빼어난 속물들, 그래서 중림칠연이 전부 다 속물처럼 보이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융이 정말 속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왕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왕융은 다른 중림칠연과 달리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호는 양주 자살을 했고요. 그의 할아버지 양웅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형주 자살을 했고 나중에 시중을 거쳐서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속말하면 빵빵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융은 어려서부터 그 기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위명제 조예가 한 번은 황궁의 동물원에서 이 맹수들을 구경하기로 하고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갔는데요. 그때 호랑이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까 대신이고 어린애들이고 전부 다 놀라서 다 이렇게 숨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6살이었던 왕융은 태연자약하게 호랑이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앞으로 뭔가 큰일을 할 아이다. 이럴 정도로 이미 어려서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한 번은 동네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동네 입구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으니까 애들이 놀다 말고 그 살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융만이 아이들이 따는 것을 지켜볼 뿐 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이상해가지고 얘야 너는 왜 살구를 안 따니? 그랬더니 그 7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열매가 열렸는데 어른들이 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살구가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따야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따온 살구를 먹어보니까 시큼털털하고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불과 7살이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난 이야기는 중림칠연에서 그 유명한 완적의 막역한 친구 중에 하나가 왕융의 아버지 왕혼입니다. 양주자사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적이 이 왕혼의 집에 놀러오면 왕혼과는 불과 1, 2분 정도 이 얘기를 한 뒤에 그 아들, 당시에는 13, 14, 요 정도 나이였는데요. 이 왕융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나이차가 26살이나 나이차가 지는데 그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서 완적은 항상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미소를 지면서 나옵니다. 아버지인 왕혼도 이상했겠죠. 아니 자기를 만나러 와서 자기랑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 어린 아들과 자꾸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완적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아들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자네는 모르네.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품을 갖고 있네. 그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완적은 그 뒤에 왕융이 좀 더 크자 그를 데리고 중림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왕융이 그 중림에서 모여서 서로 이제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이제 이러는데요.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완적이
그때 한 말이 속물이란 말이었습니다. 아, 이 속물 또 늦게 와서 내 기분을 잡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형님은 아직도 이러한 소소한 일로 그 기분이 잡치게 됩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당신 그렇게 중림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양을 했는데 그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당신의 기분이 상한다면 당신의 수양의 정도가 너무 낮다. 거꾸로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속물이 아닌데 속물로 역임을 받았다는 뜻에서 빼어난 속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후대의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서 왕용을 정말 속물 중에 속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용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양주 자살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사 정도 하면 그 밑에 문화생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이 문화생들이 낸 조의금이 정말로 엄청난 양이었는데 왕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조의금을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인 집안의 재산으로 모든 손님 접대를 하고 상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왕용은 청렴한 사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기까지 이제 물려받았는데요. 그러나 벼슬자리는 아니죠. 그냥 자기만 물려받은 것인데 제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에서 소개했던 해강과 종해, 그 바로 종해입니다. 종해가 왕용을 높이 샀기 때문에 사마소에게 천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부 황문랑으로 이 벼슬자리에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사마소의 부관 자리였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부관으로, 지금으로 치면 비서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사마소도 왕용을 신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용은 종해에 의해서만 벼슬길에 올라갔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총나라가 망할 때에 사마소가 대군을 보내서 총나라를 멸망시키는데요. 그때 총대장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종해입니다. 그런데 종해가 총나라로 가기 전에 왕용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싸매야 총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왕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써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 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대장군께서 겸손하시지 않으시면 상당한 화가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해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해강과 종해의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종해는 반란을 일으키다 결국 40살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근데 왕용의 손견지면 대단히 유명한데요. 그의 친척 중에 왕연이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왕연은 다른 사람들의 인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연이 평가한 사람들마다 거의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연에게 인물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성이 좋지 않았고 지방관리였던 손수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왕연에게 나도 좀 인물평을 해달라. 그러니까 왕연이 탐탁치가 않죠. 이게 인물이 별로 명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용이 점잖게 타이릅니다.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이 볼 때 좋은 점만 몇 가지 이야기해 주구려.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안의 형인 왕용의 말을 받아들인 왕연은 마땅치 않았지만 좋은 점 몇 가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파랑의 난이 일어날 때에 초기에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손수입니다. 손수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자기를 반대했던 대신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왕용과 왕연입니다. 만일에 왕연이 손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었다면 아마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중림치련 중에서 빼어난 속물로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속물이 아닌 왕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왕융의 선견지명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왕융의 그 후반부 정치 생애와 그가 왜 부대에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